안녕하세요. 문화카페. 시 한잔 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여기가 동대구 역사관이죠? 그렇죠. 네. 동대구요. 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좀 소음 들리는데요. 이화석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시 한 잔 하실래요? 어떤 시를 들려주실 건가요? 한용운 선생의 복종이라는 시인데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네, 시입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복종.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네. 한용운 시인의 시는 알 수 없어요. 님의 침묵 외에도 그건 또 교과서에도 옛날에 실렸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예. 선생님, 한용운 시인에 대해서 좀 특별한 시인가죠? 예, 아마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시인들 중에서는 네. 가장 아마 먼저 가슴을 때린 그런 시인으로 알고 있고, 네.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이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을 끌었고요. 그 특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어떤 힘, 네. 이런 것들을 아마 젊을 때부터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한용운 선생님 외모를 보면 상당히 남성적이잖아요. 스님이시지만. 근데 시는 뭐 알 수 없어도 그렇지만 뭐뭐 좋아하야요, 뭐뭐 합니다, 행복입니다 해서 상당히 여성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글쎄,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네. 하나의 의조, 네. 님에 대한 의조, 님에 대한 어떤, 님을 향한 어떤 자기 낮춤, 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이런 식으로 뭔가 여성적인 어떤 그 화자의 힘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고, 그 언어와 언어의 어떤 결합도 굉장히 스무스하다 그러나? 네네. 그런 식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아까 살짝 얘기 들었는데 선생님도 뭐 출가하실 뜻을 한때 지닌 적 있었다고 한때 들었어요.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어떻게 인연이 안 됐는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되어서 또 시를 쓰면 또 어떻게 될지 다시 모르는 건데. 글쎄, 네. 스님이 되면 시를 썼을까? 그럴 수 있죠. 한용운 선생님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그죠? 네. 여러 가지. 근데 한용운 선생님 시는 좀 중의적인 면이 많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복종도 님에 대한 복종일 수도 있고 또 부처님에 대한 복종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자유와 복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반대의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 이것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이 굉장히 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대의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융합함으로써 좀 더 그 깊이를 더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를 사랑한다는 말에 반하는 말로 복종을 들지만은 복종함으로써 좀 더 자유로워지는 일종의 더 자유로워지는? 그게 바로 사랑의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굉장히 쉬운 말로 하면서도 깊이 있게 이렇게 들리게 하는 좀 묘한 어떤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 복종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선생님 시를 한 편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여기 보이죠?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따끈한 2024년이죠, 올해. 희게 애끓는
응시 해서 서정시학에서 선생님 시집을 사행 시집을 내셨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이번 의자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자 이하석 골목 끝에 내놓은 다리 닫힌 의자 너는 가고 내 불구의 그림자 풍경을 또 안치네. 네.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거의 이제 사양시니까 사양시 규율에 맞췄어요. 네, 네. 1년, 2년도 있지만 어떠신가요? 이렇게 사양시 치신 거는 처음이실까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자유로 쓰다가 이렇게 사양 안에 이렇게 어떠신가요? 글쎄 좀 부담은 됐지만은 네. 이걸 쓰는 걸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 그 한국시에서 사행의 어떤 의미를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네. 그게 이제 이 신라의 향가 가운데 사구체라든가 에서부터 한시 이 같은 절구 같은 거 이런 네네. 것들도 전부 사행이고 네. 고려 때 이후에 그 어떤 그 시조가 사명이잖아요. 네네. 그 시조를 갖다가 한시로 번역할 때는 대개 그 절구를 쓰거든요. 사행으로. 그래서 그 이 사행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민족적인 어떤 정서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뿌리가 닿아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그런 어떤 것을 지금 현대적인 우리 말로 다시 이렇게 되풀이 한다는 게 좀 부담은 됐어요. 네. 부담은 됐는데 우리 현대시 가운데서도 사행시들이 꽤 좋은 사행시들이 있거든요. 네네. 가령 뭐 박영래의 저녁론이라든가 또는 박모울의 시들 가운데 짧은 시들도 있고 그런 시들을 보면서 이 시들은 아마 사행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쓰다 보니까 사행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고, 그래서 저도 사행을 의식을 하긴 하되 그러나 비교적 우리 현대시에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 뭔가 이렇게 구사를 하려고 언어를 구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의자인데 다리 다친 의자예요. 골목 끝에. 예. 그러니까 이 사물을 또 의인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의자일 수도 있는데 너는 가고 내 그림자가 내 불구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런 풍경을 또 안친다 그랬는데 사물을 응시하는 게 상당히 사유가 깊으신 것 같아요. 예사롭게 보지 않죠? 의자라도. 그렇죠. 이제 의자가 이 다리 다친 의자는 쓸 수 없는 의자죠. 네, 우리가 네. 앉을 수 없는. 네네. 그러나 그건 또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가 앉았다가 하는 어떤 의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어떤 상처의 어떤 문제에다가 부재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오는 부재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림자 풍경을 안침으로써 통합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에서 주는 지금 이렇게 여백이 쭉 있는데 여백의 의미도 참 저는 이게 예. 시 같아요. 예, 그 이번에 나도 나머지는 그걸 점점점 시가 이렇게 길게 느껴져요. 여백이. 네, 선생님은 1948년이죠. 예. 경북 고령 출생이십니다. 그래서 1971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셨어요. 네. 그럼 등단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네. 50년이 넘었네요. 네. 시를 쓰시면서 어떠셨나요? 시 쓰는 일이 좋았지요? 시 쓰는 일이 좋았다기보다도 네. 하여튼 오래 전부터 작정을 할 정도로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걸로서 생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의 어떤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가 택한 하나의 고통의 어떤 골짜기라고 또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 속에 내 언어를 갖다가 세계화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게 상당히 저한테는 위안도 됐고. 시인의 눈은 좀 다르죠?
뭐 특별히 다를 게 있겠습니까? 똑같겠죠. 아, 남이 보지 않는 걸 보잖아요. 예리하고. 남들도 다 보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리하고 감각적이고 좀 더 아파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시인은 그 뭔가를 보는 자인데 네. 그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언어화시키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과 언어화시키는 그 관계에서 어떤 묘한 세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사물을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언어화시키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또는 언어화시키는 힘에 따라 가지고 그 세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이제 언제든지 의식을 하면서 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 또는 자기 결핍을 결핍? 메꾸려는 아. 새로운 말로 새로운 세계로 메꾸려고 하는 의식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네. 선생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 언어의 세계에는 내가 찔려야 된다, 피가 나야 된다, 뭐 그런 말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네. 그러면 그거는 가짜 칼이면 안 되죠. 찔리려면 진짜 칼이어야 되죠. 그렇죠. 진검이죠. 진검.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시 쓰는 일은 시하는 일이라고 벌써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네. 시하는 일은 그 가짜 칼로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진검으로 해야 돼요. 진검. 그러니까 그 칼에 찔리면 내가 다치죠. 아, 피도 나고. 피도나. 그걸 두고 고통스럽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뭐 이 하나의 세계를 드러내는 어떤 데 있어서는 그런 의식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제가 아까 그게 느껴지잖아요. 의무에서나 뭐 아까 선생님 딱 알아본 것처럼 이하석 선생님은 투명한 시집을 투명한 속 예. 이거 첫 시집으로 시작해서 예. 이게 시계 애끓는 응시는 15번째 시집이라 그랬죠? 그렇죠. 네. 15번. 그래서 와 이렇게 꾸준하게 시를 쓰시고 동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하면은 또 우리 이하석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의 시 사행시죠 의자를 예. 한번 의미해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한영훈의 예. 복종 예. 을 한번 의미해봤습니다. 선생님 약간 좀 소란스럽게 해도 소리가 막 라이브로 들리니까 예. 이 또한 사는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죠? 예. 너무 정확한 것만 찾는 것도 그 삶과 좀 동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좋죠. 네네. 네. 선생님 오늘 귀중한 말씀과 귀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